얼스원 서혜정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간호사 다저서 면접 책에 있는 감염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감염 파트는 제가 1, 2, 3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1은 일단 손 씻기와 관련된 기본 감염에 대한 거, 2는 지금 호흡기 감염이 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감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앞으로도 향후는 감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이제 프리코션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감염에서는 지금 호흡기, 네, 감염을 많이 물어볼 것 같아서 그거를 조금 특화해서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거 뭐 에이즈나 간염 뭐 이런 것들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파트 1은 손 씻기와 관련돼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준비해 봤고요. 자, 여러분께 제가 묻겠습니다. WHO에서 제시한 손 씻기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이거는 외우지 않고서야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외우는 걸 머리에 조금 그림으로 도식화 시켜 놓으면 더 잘 외워져요. 자, 이렇거든요. 환자 접촉 전, 청결 물건 처치 전, 환자 접촉 후, 책 노출 위험 후, 환자 주의 접촉 후. 제가 이거를 진짜 수십 차례 외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원에서도 평가, 의료기관 평가 이런 거 하면 지금은 좀 덜하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결국에는 외우는 거를 시험 치고 이런 거 평가에 시험 치고 이런 거를 조금 덜하게 했대요. 근데 예전에는 저희 때는요. 이거 못 외우면 점수 막 깎이고 있어요. 병원의 전체 점수가 막 깎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잘못 이제 마주치면 이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평가하시는 분 앞에서. 그래서 원래 사람 떨리면 더 안 되잖아요. 외운 것도. 그래가지고 막 띄엄띄엄 막 면접 보듯이 외우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거기에 나왔던 문제예요. 지금 오늘 하는 것들이 다 거기에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외웠는데도 아직도 외우라면 또 막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식화해서 외우면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일단 환자 전전, 후후후, 전전, 후후후예요. 전전은 환자 접촉 전, 처치 전인 거예요. 그리고 후후는 접촉 후, 노출 위험 후, 접촉, 주의 접촉 후. 환자와 접촉하고 환자와 관계된 것들을 위험한 노출을 한 후에 주위에 뭐 예를 들면 서랍장이나 뭐 기계라던가 이런 거 만진 거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전전, 후후후, 네, 접촉 전, 처치 전, 접촉 후, 노출 위험 후, 주의 접촉 후 이렇게 5가지입니다. 네, 2번 손 씻기 6단계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일단은 2가지, 제가 질문이 2가지예요. 이렇게 한 번에 2가지 하는 건 아니고요. 2가지인데, 손 씻기 6단계에 대해 얘기해보라면 다들 이제 손부터 나가죠. 지금 다 손부터 나갔죠. 네. 이렇게 이제 뭐 씻고, 이렇게 씻고, 뭐 손등, 뭐 이렇게 씻고, 깍지 끼고, 엄지손가락하고, 이 손톱, 이렇게 지금 손으로 막 하면서 이게 손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일단은 손만 나가고 말을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말도 같이 하는데, 자, 손 씻기 6단계는 이렇게요. 네, 손바닥부터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서 깍깍 씻고 엄지손가락, 손톱 밑까지 이렇게 흐르는 물에 3주 이상 씻는다. 이거는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이 되어져서 이제는 간호사들이 이걸 외워야 되는 수준을 이제 넘어선 것 같아요. 모든 국민들의 너무 잘하는 이야기. 그 간호사한테 이걸 물어보는 건 조금 이제는 조금 지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손 씻고 마스크 착용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손 씻는 거. 근데 이 손 씻기가 병원에서 정말 안 되는 거죠. 잘 알면서 잘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내과적 손 씻기와 외과적 손 씻기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일단 내과적과 외과적 차이는 내과적은 클린한 거고 외과적은 서지컬, 에이세틱한 거죠. 2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클린과 에이세틱. 자, 이렇게 한번 외워볼까요?
네, 내과적 손 씻기는 일시균을 제거 목적으로 하고 외과적 손 씻기는 상주균까지, 그리고 내과적 손 씻기는 비누를 사용하고 외과적 손 씻기는 소독제, 이거는 우리 수술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내과적 손 씻기는 손이 아래로 떨어지고 외과적 손 씻기는 손이 위로, 두 개가 반대죠. 하나만 외우면 되겠죠. 내과적 손 씻기를 외우든지 외과적 손 씻기를 외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외워서 반대로 생각한다. 자, 내과적, 외과적 묘균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네,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아까 클린과 서지컬, 에이세틱, 제가 이거 얘기했죠?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돼요. 자, 내과적 묘균법은 클린한 상태를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런 거는 침습접일 때는 우리가 클린하면 안 되죠. 에이세틱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외과적 묵은법은 침습적 처치 전에 에이세틱한 상태를 얘기한다. 예를 들면 심피나 폴리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 앞으로 포함한 미생물은 전혀 없죠. 이게 멸균소도 스테라이제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를 포함한 미생물이 전혀 없도록 하는 게 외과적 묵은법이다. 이게 우리 앞에서 이거랑 조금 같이 가는 거죠. 외과적 손 씻기, 외과적 묵은법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한 번씩 이제 기출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된다. 일단은 클린과 에이세틱 요 차이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소독과 멸균의 차이. 네, 스테라리제이션과 그냥 우리가 그냥 소독하는 거, 뭐 자외선 소독 이런 것들과 차이. 자, 이 균의 차이가 있겠죠. 네, 소독은 병원성 균을 사멸시키는 거고, 멸균은 아예 모든 것을 아까 아포균이라 했잖아요. 아포를 형성한 균까지 모든 균을 사멸시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자외선 소독으로는 이 아포까지는 다 사멸 안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근데 이 멸균 상태를 만든다는 거는 아포까지 있는 모든 미생물을 완전히 사멸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염증 반응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건 쉽지?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일단은 발적이 있고, 레드니스하고, 그쵸, 동통도 있겠죠. 또 어때요? 열감도 있고, 히팅 센스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정형외과나 외과나 이런 수술하면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사정을 빨리 해야지 환자 컨디션이 좋아지지 않을 때 금방 체크가 되거든요. 자, 염증 반응은 어떤 거다? 손상된 조직의 비특이적인 반응이다. 그에 대한 증상은 발적, 열감, 종창, 통증. 이건 여러분들이 얘기하시기는 쉽죠. 그리고 격리의 종류와 대처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자, 격리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네, 역격리와 격리가 있죠. 네, 지금 여러분 격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적 격리도 하고 있고, 그리고 병원에서 또 우리가 코로나 환자들 격리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격리는 역격리예요, 격리예요. 네, 그 사람들 우리 역격리를 하지 않잖아요. 격리 당했다, 네, 갇혔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 격리와 역격리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격리는 타인에게 전파 방지를 위해서 하고, 지금 코로나 환자들 음압병실 이런 것들이 다 격리고, 역격리는 환경으로부터 면역이 저하된 환자를 보호하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역격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백혈병 환자들은 네, 엄청 면역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역격리를 하는 거고, 에이즈도 마찬가지고, ANC 500 이하의 환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똑같죠? 이 ANC 500 이하 환자 어떻게 간호할 거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역격리를 지금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질문은 백혈병 역격리 간호 중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이렇게 했을 때, 역격리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사회적 격리를 일단 시켜요. 네, 격리시설에서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역격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들의 면역이 떨어진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향인 거죠. 자, 손 씻기 당연하고, 조리된 음식 당연하죠. 그리고
역경리 당연하고 침식적 처치 최소화하고 바이탈 사인하고 고단백, 고비타민, 고탄수 이게 다 면역에 관계된 음식들이잖아요. 이런 식이들을 준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데 갑자기 당황하면 생각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외워두고 가겠습니다. 역경리니까 당연히 손 씻고, 그리고 침식적 처치 최소화하고, 음식도 조리된 음식 먹어야 되고, 면역에 좋은 단백, 고단백, 고비타민, 고탄수 네, 이런 것들 해야 되고, 침식적 처치는 당연히 최소화돼야 되고, 아예 들어가는 것조차도 최소화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물론 격리도 최소화해서 들어가야 되죠.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WHO에서 제시한 손 씻기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전전, 후후후 아까 얘기했죠. 네. 네, 손 씻기 6단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네, 뭐 이런 거 있죠. 네네네. 그리고 내과적 손 씻기와 외과적 손 씻기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네, 클린한 상태와 서지컬한 상태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렸죠. 네, 비누를 사용하지만 여기는 소독제. 네, 한 가지만 외우려 했죠. 손을 아래로 위로 뭐 이렇게. 그리고 내과적, 외과적 묵균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네, 이거는 클린한 상태와 에이셉틱한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죠. 차이에 대해서. 소독과 멸균의 차이는 소독은 병원균을 죽이는데 멸균은 완전히 모든 균을 아포균까지 있는 균까지 모든 사멸을 시킨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WHO에서 제시한 손 씻기 기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접촉 전, 처치 전, 접촉 후, 노출 위험 후, 주의 접촉 후. 네, 2번 손 씻기 6단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먼저 손바닥을 씻고, 손등을 씻고, 손가락 사이를 깍지 껴서 씻고, 두 손 모아서 씻고, 엄지손가락을 씻고, 그리고 손톱 밑을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는다. 그리고 내과적 손 씻기와 외과적 손 씻기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 내과적 손 씻기는 일시균을 없애는 거고, 비누를 사용하고 손 씻고 나 손이 아래로 떨어지게끔 하고, 그 반면에 외과적 손 씻기는 일시균, 상주균까지 소멸시키는 거고, 소독제를 사용해야 되고, 손을 위로 들어서 있어야 된다. 이게 밑으로 왠지는 다 아시죠? 네, 그리고 이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내과적, 외과적 묵균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했을 때 내과적으로는 비침습적 처치 전에 하고 클린하게 해야 되고, 외과적으로는 에이셉틱한 상태 유지하되 침습적 처치 전에 시행합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소독과 멸균의 차이는 병원성 균을 사멸하는 것인지 아니 모든 미생물을 완전히 사멸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잘 얘기하셨고요. 염증 반응, 이거 빠졌네요. 네, 다시 조금 더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염증 반응과 증상에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염증 반응 너무 쉽죠. 그리고 비특이적인 증상이다 라고 정도 아시면 되고, 동통, 히팅 센스 이런 거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격리의 종류와 대처법. 격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격리와 역격리가 있다. 네, 격리는 우리 격리 시절 지금 격리하는 것처럼 갇혀서 가는 거고, 역격리는 내가 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네. 그리고 ANC 500 이하가 된 환자 어떻게 간호해야 되냐? 백혈병 역격리 간호 중재. 이거는 면역이 떨어진 환자니까 그에 대해서 비침습적인 시술을 해야 되고, 대수술 들어가는 걸 좀 자제해야 되고, 또 고탄수, 고단백 이런 고비타민 C 이런 것들을 줘야 되고, 조리된 음식을 줘야 되겠죠. 생야채 이런 거 안 되겠죠. 네, 발달 사인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가장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증 반응 증상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염증 반응에 우선 손상된 조직이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증상에는 발적, 열감, 종창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의 종류와 대처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격리는 타인에게 전파를 방지하고 예를 들면 음압병동 같은 거를 격리라고 합니다. 역격리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역격리고, 예를 들면 양압병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양압은 여러분 음압과 반대죠. 음압은 바깥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못 나가는 게, 원래 압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잖아요. 음압이라는 건 안에 음압이기 때문에 낮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지만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못 나가는 게 음압이고요. 역격리는 반대인 거죠. 안에가 압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되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죠. ANC 500인 환자 어떻게 할 거냐? 네, 손 씻기 잘하고 조리된 음식, 역격리, 침습적 처치 최소화하고 고단백, 고비타민, 고탄수식이를 주겠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네, 끝나고 나서는 항상 이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좀 붙여달라 얘기를 좀 드렸고요. 네,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호흡기 감염, 이거는 여러분 필수, 코로나 감염과 관련해서 널스들이 필수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